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얘기 먼저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다음에 투표지 발급기, QR코드 생성과 다음에 그 해독, 이걸 공개 시연, 기자분들 앞에서 있는 데서 공개 시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민경호 의원 목소리네요.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지난 5월 19일에 민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선관위에게 기자들 앞에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를 들고 나와서 공개 시연해라. 네. 그럼 다 해결된다. 네. 이렇게 촉구한 장면이죠.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했죠. 다 뜯었죠. 그럼 끝난 노트북 거잖아요. 다 네. 뜯었죠. 네. 공개 시연했는데 하지만 민경호 의원 믿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음주 측정에 그 비유해서 어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표 당일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경호 의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음주운전 사고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시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운전 시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주 측정도 당일만 유효한 거고 개표 시연도 당일 조건으로 유효한 겁니다. 오늘 하는 선관위 시연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술 깨고 나서 직접 측정하는 셀프 음주 측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럼 네. 아까 이제 잠깐 먼저 들려주셨던 네. 오디오, 그러니까 선관위의 시연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라? 5월 19일이요. 그럼 이미 근데 총선 실한 한 달. 총선 한 달 뒤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할 이야기 없죠. 그래서 지금 어제 시연을 갔다 온 기자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뭐 민경호 의원이 우리 물 먹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되게 한가한 사람들이야? 기자들이. 뭐 좀 화를 내는 그런 분위기고 예. 실제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리꾼들 같은 경우도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매일같이 하지만 예.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 앞뒤가 좀 안 맞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도 부정해버리는 혼돈의 카오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걸 뭐 선관위가 검증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갑자기 셀프 검증이라서 못 믿겠다. 네. 그 다음에 당일날 하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 음흠. 이건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넌 말해라. 난 몰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도 거의 이런 태도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선관위가 기계 다 뜯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무선 랜카드 없는 걸 뜯어서 다 보여줬어요. 네. 저도 영상으로 잠깐 예. 봤어요. 근데 이제 예. 프린터기에 네. 무선 랜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제조사가 무선 랜카드를 제거해버리면 프린트 작동이 안 된다.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선 랜카드의 와이파이 기능을 막아놓겠다. 그렇게 해서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딱 걸렸어. 무선 랜카드 없다며. 근데 프린터기에 있네. 근데 사실 선관위는 그동안 노트북에 무슨 랜카드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게다가 심지어 한 유튜브 방송은 네. 선관위가 그 직원이 나와서 이거 설명해 주는 장면을 양심 선언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유튜브 어그로 타이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최악의 어그로입니다. 이런 어그로는 보다 처음 봤는데 예. 정말 최악이었고요. 네. 기자들 같은 경우 현장에 같은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육안으로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통신 장비나 신호를 보내는 기계 장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 믿고 싶은 것만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검증 불가죠. 근데 팩트 체크 그러니까 불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마다 그럼 또 선관위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요. 하게 되면 세금 낭비죠. 세금 낭비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력을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이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의혹 제기도 못하냐, 입을 틀어 막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거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다. 누리꾼 댓글 또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다. 근데 앞에 이제 김종배의 시선에서 얘기하셨지만 자유는 책임이 따르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될지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부 몇몇 곳 같은 이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가서 법원이 네네. 받아들였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재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재개표를 해서 별로 그러니까 개표 결과가 다른 게 없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개표 부정으로만 한정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그 비대위원장이 예. 부정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민경욱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네.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는 생각이 이 주장이라 믿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어제 근데 기자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근데 민경욱 의원은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위원장님이라고 썼어요. 아, 비대위원장님도 팔로우 더 파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썼나요? 예.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이 혼돈의 카오스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이 사드 기지에 이 사드 관련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6시쯤에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주민이 충돌이 발생을 해서 주민 5명 가량이 부상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사드 기지 이제 완성 단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관련적으로 그렇죠. 반입이 이제 네.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미중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인데.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5명 가량 주민들이 지금 이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 상태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면 빨리 쾌차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도 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비컨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